안녕.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살펴봤지? 저번 시간까지 주기율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 주기율표 안에 보면 우리가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분류라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대표적인 거 1쪽, 그리고 비금속의 대표적인 거 17쪽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목: 같은 족 원소들의 유사성. 자, 먼저 뭐부터 보든가 그러면 주기율표 1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속해 있는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 요 주목해야 된다. 수소를 빼야 돼. 수소를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요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디. 리튬, 나트륨, 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소듐, 얘는 포타슘, 요렇게 부르기도 하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저번에 실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실험했던 거 보면 가볍다, 밀도가 작다는 거, 가볍다. 심지어 여기 보면 우리 밀도를 보면 여기 밀도 값이 나와 있지.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물을 1로 봤을 때 리튬과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지. 우리 요거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셨잖아. 칼륨은 너무 위험해서 할 수는 없고, 얘들이 뭐야? 1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가벼운 금속이다. 즉, 물 위에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떻노? 상당히 물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도가 작고 또한 칼로 잘릴 만큼 무르다. 무른 금속이고, 그리고 칼로 자르면 그 표면이 색깔이 광택이 사라지는데, 공기 중에 뭐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 M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공기 중에 뭐야? 산소의 화학식이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말이야. 반응을 해서 뭘 만든다?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만든다. 여러분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M이 Li면은 Li2O, 나트륨이면 Na2O와 같은 물질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빠르게 반응하면 뭐가 사라져요? 광택이 사라진다. 금속은 원래 반짝반짝했었지. 근데 광택이 사라진다. 그리고 뭐하고 반응시켜봤어? 우리가 물과 반응시켜봤지. 물과 반응시켜보니까 어떻디? 물 표면에서 격렬하게 반응하지. 물 위에서 격렬하게 반응하며, 반응한 다음에 우리가 뭘 통해서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것을 뭘 통해서 살펴봤어? 페놀 부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으로 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용액이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화학은 역시 뭐로 나타내야지 잘 설명할 수 있다?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뭘 적어놨는가 그러면,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이렇게 적어놨지. 여기 보면 요게 알칼리 금속을 나타내는 M, 내가 니 M이다.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시켰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응 후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는 말이야. 여기 MOH, 요놈 때문에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 물 속에서 M+와 그리고
OH-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성된 OH-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MOH 얘가 생기고 이건 어떻게 확인했어? 수소기체는 어떻게 된다? 뻥 소리가 났었지. 이 수소기체가 뻥 소리가 나는 건 수소기체하고 공기 중의 산소하고 만나서 격렬하게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뻥 소리를 내면서 연소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연성 기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알칼리 금속은 이런 특징적인 반응을 한다. 산소하고도 빠르게 반응하고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금속의 대표 주자 몇 쪽이다? 17쪽 원소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 얘들은 너무 위험해서 실험은 할 수는 없지만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은 특징이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얘 또한 반응성이 딱 큽니다. 반응성이 커서 수소, 알칼리 금속 등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며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에 보면 식을 어떻게 적어놨어요? F2, Cl2 이렇게 Br2 이렇게 I2 이렇게 적어놨지. 여기 2를 붙여서 적어놨습니다.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할로젠 원소는 누구하고 반응을 잘한단 말이야. 이게 수소지, 수소. 수소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물질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Cl2가 되면 요건 HCl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얘도 어떻노? 얘도 만약에 뭐가 되면 이게 누구하고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 Cl2. 얘가 나트륨이면 뭐가 생성된단 말이야? NaCl이 생성된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단 말이야? 반응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노? 알칼리 금속의 반응, 맞지? 반응 정리하고 그리고 할로젠의 특징 정리하면 되겠지. 자,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어디다가 보관한다?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하는 것은 얘들이 산소하고 물 이것들하고 만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석유나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왜냐하면 얘는 물하고 산소하고 친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한다. 자, 알칼리 금속 몇 쪽에 속하노? 여기 수소 빼고 여기 리튬 이런 식으로 내지. 나트륨 그 다음에 K 이런 식으로 나간다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얘가 3번, 얘가 11번, 얘가 몇 번이겠노? 19번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18을 더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노? 18을 더하면 몇 번이야? 37번. 18을 더하면 55. 이제 32, 87번이지.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나타나지. 그럼 뭐 간격 2, 88, 18, 18, 32, 32 이렇게 해서 뭐야 각각의 뭘 결정할 수 있다. 원자 번호를 결정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지. 9번, 얘는 17번, 얘는 35번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더하면 18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된다 이거 봐. 53번, 53번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자,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색깔이 있어요. 특유 색깔.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사용된 염소 이건 상온에서 이제 기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젓갈색의 브로민은 상온에서 얘는 액체로 존재해. 그 다음에 아요딘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보라 색깔. 고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뭘 정리해봤노?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 스스로 확인하기. 세로주를 뭐라고 한다? 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알칼리 금속은 일족에 속하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지. 물 위에서 우리가 리튬하고 나트륨 반응시켜 봤었지. 그리고 반응하는 수용액은 뭐가 됐었어요? 염기성이 됐다라는 거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리네, 정리.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몇 쪽에 속한다? 1쪽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누구는 1쪽이지만 수소도 1쪽이지만 수소는 비금속이지. 비금속이고 얘들은 1쪽, 나머지는 얘들은 뭐야? 금속이잖아. 알칼리 금속의 성질, 밀도가 작다. 특히 어떤 놈? 리튬, 나트륨, 칼륨은 1보다 밀도가 작지. 물보다 가볍고 칼로 자를 만큼 무르다. 약간 쪽팔리지만 금속인데도 어떻단 말이야? 칼로 잘린다. 심지어 나무 칼로도 잘린대. 그리고 반응성이 크다는 건 알겠지? 반응성이 크다. 공기 중에 누구하고 빠르게 반응해?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한다. 쌤 실험한 거 생각나지? 이렇게 리튬 덩어리 원래 색깔이 시커먼색은 Li2O라고 해서 산화된 거고, 칼로 이렇게 자르면 표면의 색깔이 없어지지. 그걸 우리가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거는 뭐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야? 리튬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빠르게 반응해서 리튬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 요놈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되겠지. 리튬은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시키는 거 봤죠, 선생님이? 반응했을 때 반응 후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통해서 확인해 봤었지. 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며 우리가 뭐야? 수용액이 염기성이네를 알려주는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소기체도 발생했었다. 이가 수소기체를 우리가 성냥불로 당겨봤을 때 뻥 소리가 나면서 터졌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물하고 누구하고 반응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이렇게 반응한다. 이가 그랬을 때 뭐가 생성된다? 리튬 이렇게 수용액에 생성되고,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적어봤다. 이가 얘가 염기성 물질이고 맞지? 여기가 뭐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반응시켰다는 뜻이지. 어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니까 실험했던 게 머릿속에 쫙 그려지나 설명도 되고, 이게 화학 반응식의 위대함이다 라고 볼 수 있지. 다음 할로젠 보자. 할로젠은 비금속의 대표적인 거지. 17쪽 원소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원래 얘들이 존재할 땐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I2 맞지?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하고 특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 앞에서 특유의 색깔 했지? Cl2 황록색이고 맞지? Br2 젓갈색, I2 보라색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고, 그리고 반응성도 됐다 커서 누구하고도 반응한다? 수소하고 만나면 되게 잘 반응해요. 수소와 알칼리 금속 등과도 잘 반응한다. 수소하고 반응하면 뭐 이런 것들 만들지. HCl 수소하고 반응해서 결합한 거. 알칼리 금속은 NA하고 반응해서 뭐 NaCl 이런 거 만들고 맞지?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반응성이 큰 금속과 비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세로족에 있는 것들은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데 이것은 뭐야? 주기성, 성질이 비슷하다. 이유는
일정한 원자번호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원소들의 성질이 뭘 나타낸다? 주기성을 나타낸다. 비슷한 것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제끼라우. 이거는 문제로 안 나오고. 자, 여기서 한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 기억합니다. 누구 R이고 누가 R인지 쓰면 되겠지. 칼로 잘릴 만큼 무르다. 이건 뭐야? R. 17쪽 원소 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색이 변한다. 알칼리 금속.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물과 반응한 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알. 수소와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한다. 할.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 말하더라 그랬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지시약으로 사용된다. 뭘 지시해 주는데 대체?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다. 선생님, 지시약 페놀프탈레인밖에 없어요. BTB라는 것도 있는데 BTB 용액은 염기성에서 푸른색을 나타낸다. 알칼리 금속 실험은 해봤다. 두 개 칼로 잘라보니까 표면의 색깔이 변했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살펴봤고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왜? 선생님이 나트륨 넣었을 때 물 위에서 떠서 반응하고 막 불꽃 나고 이렇게 했었지. 격렬하게 반응한다. 여기 알칼리 금속 실험 잘 생각해 둡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뭘 했노?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본다? 보호 원자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